2부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좀 드물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이 밤에 방송을 하는 데가 드뭅니다. 밤에. 아니 근데 평론가님도 저기 그 김준우 변호사랑 유튜브를 밤에 하시던데요? 그건 유튜브 개인 유튜브지 않습니까? 아, 여긴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그렇죠. 10시에 대 오마이뉴스에서. 아 그럼요. 네. 대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도 네. 자주 찾아주셨는데 1시간이 늦었는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예. 밤을 못 이루는 밤, 잠을 못 이루는 밤, 예. 이 밤이 사실 길어졌었는데 예. 여기 나와서 기회가 되니 저로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아이 뭐 예.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내달라고 혹시 말씀하실까봐 예 살짝 네. 비틀어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잠깐 부승찬 의원하고 하긴 했는데 그 얘기를 뭐 잠깐 뭐 먼저 하죠 뭐. 어제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때문에 뭐랄까 이게 의도가 있어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의도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목적이 없이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의도라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 각도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아까 부승찬 의원은 고민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도 주셨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저희 그 정치 라이브는 또 저희 처음 방문해 주셨으니까 처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했으니까 처음 질문한다. 첫 질문 네. 특이한 논리인데. 그 먼저 질문 드리는 거죠. 예.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은 뭐 특별한 어떤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옛날 얘기 하다가 뭐 나온 얘기고 예. 지나간 얘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의미 둘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전선을 크게 뭐 확장을 해서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각을 세워가지고 네. 이제부터 뭐 어떤 뭐 전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 방식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은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앞으로 어쨌든 뭐 비명계하고 일단은 비명계 인사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뭐 경쟁 구도가 될 거지 않습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경선 구도를 예고를 한 거잖아요. 본인이 나가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에서 겨루는 사람을 내가 뭐 응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일종의 경선 구도를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쟁점 중에 하나는 뭐 언론에서 부르는 이름으로는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걸 텐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사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전선을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뭐 공직선거법 관련 뭐 2심 나올 텐데 혹시나 2심 물론 이재명 대표 쪽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기대한 바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또 언론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얘기가 이제 나올 테니까 미리 또 그게 이제 이 당내의 어떤 그 갈등 구도 속에서 상대의 이제 좀 패를 쥐어주게 되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 네. 그것도 미리 이렇게 좀 참호를 파놓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근데 저는 평론가로서는 별로 이게 뭐 평론가는 결국 수를 따질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수냐 나쁜 수냐. 근데 이 수를 따진다면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이게 수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굳이 수를 얘기하면 이게 뭐 좋은 수로 일단은 비춰지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전까지는 비명계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는 방향으로 어쨌든 일단은 수를 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명계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이 화내는 게 이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비명계 인사들이 그 전까지는 화를 내고 싶다 이런 이제 모드였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과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품는 분위기로 가니까 네. 이게 좀 뻘쭘해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모드로 가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영리하게 이용해 가지고 본인 이미지 제고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됐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약간 이제 비틀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은 이제 좀 별로 좋은 수는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악수 중에 악수라고 표현한 고민정 의원과 뭐 맥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여러 가지 의도를 놓고 계산을 했다고 하면 요건 약간 좀 손해 볼 수도 있는 계산이라고 저희가 그럼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부터 가령
비명계 인사들하고 세게 한판 붙어가지고 이번에 네. 비명계 인사들이 왜냐하면 처음에 사과하세요로 나왔으니까 네네. 세게 한번 붙어가지고 한 번 더 전선을 키워보자라는 전략으로 갔으면 그러면 일관성 있는 전략이겠죠 이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포용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음. 비명계 쪽에서는 오히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같이 이렇게 좀 대거리를 안 해주는 거는 네. 우리를 들러리 세우는 전략인가요? 뭐 이랬거든요. 사실 음. 언론의 이제 코멘트나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우린 들러리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싸움을 걸면 받아줘야지 왜 싸움을 안 받아줘? 오히려 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싸움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비명계한테 오히려 싸움을 받아주는 것처럼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일단은 이게 일관성이 없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환 대변인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쨌든 출발점은 그때 당시에 상황이 단식도 있었고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비명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지점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 대표의 상황을 놓고 거취 문제를 두고 공천 거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 대목이 나오면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당내에는 나를 이런 식으로 검찰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이런 네. 폭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정치를 떠나서 네, 예. 민주당의 대표로서 떠나서 네, 예. 한 번쯤은 본인께서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그 당시를 다시 되돌리면 2023년도 가을이죠. 그때 그 예상하지 못했던 표결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그때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결파 29명을 색출하자 뭐 이러면서 엄청난 그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다 덮고 우리 통합하자라고 해서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가장 그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장면에 대해서 네, 내가 그런 상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가 나온 뒤 나는 통합을 얘기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반헌법 세력들을 응징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합도 제대로 된 통합, 진정한 통합이 돼야 될 텐데 그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꼭 싸워야 될 대상자와 내통하는 방식의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그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발언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더 해석을 하려고 하는 측들이 더 많이 있는데 예, 그것보다는 사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통합의 행보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선거 때 압도적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이 품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행보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있었던 통합의 행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행보들도 앞으로가 지금까지의 문제보다는 앞으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그 발언하신 거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